안녕하세요, 데이브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해볼 거냐면, 이틀 전이죠. 1월 2일 날 이즈나가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리는 골든디스크 어워즈 시상식에 참석하려고 인천공항을 통해서 출국을 했습니다. 뭐 출국하나 보다 생각하고 아무 생각이 없었거든. 그리고 이즈나도 앨범 활동을 중단했잖아. 그래서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그냥 무심코 집에 와서 이제 인천공항 출국하는 모습을 봤어요. 이진아가 출국하는 모습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봤어요. 근데 갑자기 제 눈에 띄는 장면이 하나 있더라고. 방지민하고 최정은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맨 앞줄에서 두 명이. 그때부터 모든 게 이제 시작된 거지. 이 장면으로부터 모든 게 시작된 거야. 자,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볼 건데, 이즈나가 이것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즈나가 딱 세 번 출국했습니다. 첫 번째로 출국한 거는 2024년 9월 25일에 케이콘 독일 무대에 참석하려고 출국한 것이 첫 번째 출국이고, 두 번째 출국은 이제 마마 어워즈의 일본에서 열리는 마마의 무대 서기 위해서 출국한 11월 20일 날 출국한 게 두 번째 출국이고, 그리고 이번에 후쿠오카에 출국하는 게 세 번째 출국입니다. 제가 이걸 왜 이 주민이 봤냐면, 자 보세요. 한 달, 9월 25일 날 출국하는 장면을 잠깐 볼게요. 9월 25일 날. 이제 아일랜드2가 종료한 게 7월 초예요. 2024년 7월 4일인가 그렇습니다. 7월 10일인가 4일인가 그래요. 딱 두 달 흐른 시점이에요. 9월 25일이면. 근데 이제 이즈나가 결성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대중에게 모습을 드러내는 날이었는데, 이즈나 7명이 선 모습이에요. 방지민이 가운데 서고, 양옆으로 유사랑하고 윤준이 서고, 그리고 그 사이드로는 최정은 마이, 그리고 마지막 양 끝으로는 정세비하고 코코가 서는 대형입니다. 이것이 서 있을 때의 이즈나 그룹의 모습이고, 앉아 있을 때의 모습도 정해져 있습니다. 앉아 있을 때의 모습 정해져 있어요. 가운데 마이가 앉고, 그 양옆으로 그 멤버들이 앉고, 뒤에 이제 방지민하고 서 있고, 그렇게 항상 이런 식으로 서고 앉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까지는 그냥 그런갑다 하고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9월 25일 기준입니다. 9월 25일 기준이에요. 그러면 이때 출국하는 장면을 볼게요. 이제 횡단보도에 서 있다가 이제 이진아 멤버들이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횡단보도를 건너요. 자, 보이시나요? 횡단보도를 건너요. 그러면 잘 보이시면 이제 누가 맨 앞에 서냐면, 방지민 항상 맨 앞에 서. 왜냐면 서 있을 때도 방지민이 가운데 서고, 최정은이랑 방지민이 가운데 매일 앞에 섭니다. 제일 앞에 서고, 그리고 이때는 뭐 그리고 윤준이 바로 뒤에 서고, 어떤 포메이션 자체는 없었어. 그냥 방지민은 맨 앞에 선다, 이게 포메이션이었어. 제가 봤을 때는 이때는 뭐 11월 25일날 이즈나가 데뷔했기 때문에 이제 한창 곡을 받고 무대를 연습하고 노래 녹음을 하고 그러고 있었겠죠. 그래서 그리고 일본인 2명 마이하고 코코는 당연히 둘이 일본인이니까 제일 뒤에 서 있고, 그 중간에는 뭐 윤지은, 정세비, 유사랑이 랜덤하게 서 있는 것 같아요. 이게 9월 25일 상황이야. 자, 근데 자 보세요. 11월 20일 날 이즈나가
마마 무대에 서기 위해서 일본으로 출국하는 장면입니다. 자, 지금은 데뷔 바로 직전이야. 데뷔하기 5일 전이라고. 뮤직비디오도 다 촬영했고 무대에 서기 바로 직전이라고. 이미 녹음도 끝난 상태고 안무도 다 마친 상태예요. 이미 어떻게 이즈나를 데뷔 앨범을 구성해서 나아갈지를 정한 상태라고. 자, 이즈나가 인천공항에 왔어요. 왔어요. 7명이 서 있어. 선 모습은 똑같아. 9월 25일에나 지금이나 서 있는 모습은 똑같아요. 근데 보세요. 이제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횡단보도 건너는데 최정은이 윤지윤 뒤로 빠져줍니다. 윤지윤 뒤로 빠져준다고. 그러면서 방지민하고 윤지윤이 가장 선두에 서요. 보이세요? 방지민하고 윤지윤이 가장 선두에 선다고. 여러분 느껴지는 게 없으세요? 데뷔 바로 직전이야. 9월 25일에는 최정은하고 방지민이 가장 선두에 섰는데 뭐 최정은이 당연히 센터로서 선 거고 윤지윤이 2선에 섰다고. 최정은이 뭐 1등 데뷔 연습 1등으로 데뷔조에 들었으니까 뭐 최정은하고 방지민이 맨 앞에 서고 나머지를 랜덤하게 섰어요. 마이하고 코코는 일본인 둘이 맨 마지막에 서 있었고. 근데 이제 출국, 그러니까 데뷔 바로 전 모습 출국 장면을 보면 방지민하고 윤지윤이 선두에 선다고. 보이시냐고.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이게 전략이거든. 결국은 방지민하고 윤지윤을 가장 메인으로 본 거야. 결국은 이때까지만 해도, 데뷔 전까지만 해도 실제로 무대에서도 이즈나의 타임범브 할 때도 윤지윤이 거의 메인 센터로 비춰졌고,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이 정도 다 알고 있잖아. 그러면 이때까지만 해도 아무 생각이 없었죠. 그냥 이제 데뷔하는구나 생각이기 때문에 이 순서에 대해서, 걸어가는 순서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었다고? 그런데 제가 왜 놀랐느냐, 어제 출국 장면을 보고. 자, 어제 출국 장면이다. 어제 출국 장면은 잘 보세요. 이제 이즈나 멤버들이 차에서 내렸어. 차에서 내리다가 자세히 보시면 이제 횡단보도에서 7명이 서기 위해서, 횡단보도 일렬로 서기 위해서 자리를 잡고 움직이는데 마침 파란불이 돼서 그냥 바로 움직이는 상황이 됐어. 횡단보도에서 서지 못하고 파란불이 돼가지고 바로 건너야 되는 상황이 됐다고. 그리고 그 즉시 방지민이 앞으로 튀어나옵니다. 방지민이 앞으로 튀어나와요. 그리고 방지민하고 최정은이 맨 앞에 섭니다. 방지민하고 최정은이 맨 앞에 선다고. 보이세요? 이게 뭐냐면 지금 맨 앞에 서는 멤버가 바뀐 거야. 자, 3번을 출국했는데, 정리를 하자면 3번을 출국했는데 9월 25일에는 아직 뭐 앨범을 이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는 상태예요. 우리는 솔직히 노래를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도 모르는 상태고, 안무 연습은 당연히 안 됐을 거고, 당연히 안 됐을 겁니다. 어떤 무대에서의 포메이션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확정이 안 된 상태였을 거예요. 9월 25일에는. 그때는 그냥 방지민이 어쨌든 가운데에 서는 센터니까 방지민이 맨 앞에 나오고 최정은이 그냥 앞으로 나왔다고. 1등으로 데뷔한 멤버고에서 나왔다고. 나머지 일본인 멤버 2명은 그때까지만 해도 서로 같은 일본이니까 맨 뒤에 서고, 그 나머지는 랜덤하게 선 것 같은데 11월 20일 출국날 마마 어워즈에 무대 서기 위해서 출국할 때는 이게 전략이 있다고. 윤지윤하고 방지민이 치고 나온다고. 맨 앞으로 출국할 때. 그리고 최정은이 뒤로 빠져줍니다. 보이세요? 최정은이 뒤로 빠져준다고. 일부러 앞으로 치고 안 나온다고. 결국은 윤지윤하고 방지민이 데뷔 시점에서 메인 전략으로
세워진 거야. 세워진 거라고. 아직까지도 여태까지만 해도 마이코코가 맨 뒤에 있습니다. 마이코코 맨 뒤에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어제 이틀 전에 후쿠오카로 출국하는 장면을 보니까 최정은하고 방지민이 선두에 서 있더라고. 내가 이걸 보고 지금 놀란 거예요. 달라졌잖아. 왜냐면 9월 25일은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뭐 방지민이 앞에 서고 최정현이 서고 그렇게 돼서 뭐 논란을 제기할 건 없지만 11월 20일은 전략이 정해졌거든. 전략이 정해졌다고. 방지민하고 윤지윤이다라고 명확하게 보여준 거라고. 11월 20일 출국 날에는. 그리고 데뷔를 했기 때문에 이걸 바꿀 이유가 없어. 왜냐면 보세요. 제가 서두에도 말했지만 이즈나가 서 있는 모습 7명의 선 모습은 한 번도 변하지 않았어. 앉아있는 모습도 한 번도 변하지 않았다고. 이게 전략이니까. 이렇게 서는 게 맞고 이렇게 앉는 것이 맞다고 전략을 세웠으니까. 그리고 데뷔일도 보니까 방지민하고 윤지윤이다라고 전략을 세운 거야. 이게 바뀔 수가 없다고. 원래는 이렇게 한번 정해놓으면 출국하는 모습이 정해놓으면. 근데 갑자기 방지민하고 최정은이 선두에서. 잘 보세요. 11월 20일 날 마마 어즈 갈 때 최정은이 윤진 뒤로 빠진다고. 여러분 같이 봤잖아요. 그래서 방지민하고 윤진이 선두에 선다고. 근데 1월 2일을 보면 윤지훈이 뒤로 빠져요. 그리고 최정은하고 방지민이 선두에 선다. 왜 바뀌었을까? 전략이 왜 바뀌었을까? 제 조심스러운 추측은 시장의 여론을 한번 조사해보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시장 조사를 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시장의 반응이 이제 방지민이 국내에서 인기가 많고 해외에서는 최정은이 인기가 많으니까 이렇게 두 명을, 최정은과 방지민을 선두에 세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 기분 탓일지도 모르지만 제 유튜브도 봤을 거라 분명히 생각이 돼요. 그리고 제 유튜브에 달려있는 여러분의 댓글들도 분명히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봤어요. 왜냐면 제가 이즈나에 관한 모든 유튜브 채널이나 기사나 댓글들을 다 본 건 아니지만 이즈나 무대 구성에서의 윤지훈의 위치, 방지민의 위치에 대해서 지적한 사람은 나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 나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 지적한 다른 사람 있나요 혹시? 없을걸? 나 없는 걸로 알고 있어. 이거 지적한 사람 나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바꾸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 집이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이즈나의 마케팅 전략이 수정됐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저는 그렇게 보이고, 이게 첫 번째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었고, 두 번째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이게 전부야? 아니야. 내가 유심히 본 게 있어. 유심히 본 게 뭐냐면, 최정은이 방지민의 손을 잡고 있는데, 유심히 보세요. 손을 잡은 게 아니야. 방지민의 검지손가락을 잡고 있습니다. 검지손가락. 그러니까 손을 잡은 것처럼 보이지만 손을 잡지 않았다고. 그리고 방지민은 최정은의 손을 잡지 않았어. 최정은이 방지민의 검지손가락을 잡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최정은도 방지민의 손을 잡은 것도 아니고 방지민도 최정은이 손을 잡은 것도 아니야. 그냥 어색하니까 최정은이 방지민의 검지손가락을 잡고 끌고 가는 모습입니다.
방지민이 최정은의 그 모습에 손을 잡아주지 않았다고. 그리고 유심히 보시면 그러니까 1월 2일 이틀 전 출국 장면을 보시면 방지민하고 최정은이 서로 눈을 안 마주쳐. 한 번도 눈을 안 마주쳐. 한번 보세요. 어색하게 걸어가고 있다고. 내가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봤는데, 왜 주목해서 봤냐면 결국은 데뷔를 하고 나서 계속 이슈가 방지민하고 윤지윤이었단 말이지. 방지민하고 윤지윤의 무대에서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했었잖아.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 앨범부터는 최정은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 최정은이 메인 보컬 해야 한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최정은하고 방지민이 출국 장면에서 가장 선두에 섰길래 주목해서 봤는데, 뭔가 이상해. 뭔가 이상하다는 거야. 내가 봤을 때 둘이 맨 앞에 섰는데 둘이 어색해 보여. 둘이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고 눈도 한 번도 안 마주쳐, 방지민하고 최정은이. 그리고 손을 잡은 줄 알았는데 손을 잡은 게 아니야. 최정은은 방지민의 검지손가락을 잡고 있고 방지민은 최정은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어. 이 부분이거든. 이거 뭔가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야, 내가 봤을 때. 그럼 아일랜드2로 한번 돌아볼게. 아일랜드2로. 난 그러니까 이틀 전 출국 장면을 보면 나는 솔직히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최정은도 방지민도 7명 멤버 중에서 서로가 서로의 최애가 아니야. 서로가 서로에게 1순위가 아니라고. 여러분, 아일랜드2를 한번 돌아봐 보세요. 첫 번째 무대, 그 인사 무대에서는 최정은, 방지민, 윤지윤, 마이가 한 팀으로 에스파의 드라마 무대를 했어요. 그땐 했는데, 그 다음부터 아일랜드2의 최종화가 끝나는 순간까지 방지민하고 최정은이 이야기하는 것을 난 본 기억이 없어. 솔직히 기억나는 부분이 없어. 기억이 없다고. 짝꿍 미션 할 때도 방지민이 최소라고 했잖아. 그때까지만 해도 방지민이 친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최소라고 했다고, 최소라고 짝꿍 미션을 했어요. 사진 찍기 미션. 방지민이 친한 사람이 없었다고. 그때까지만 해도 하이브에서 넘어가지고 친한 사람이 없었다고, 방지민이. 그러면 방지민이 유일하게 친한 사람이 누구냐? 윤지윤이에요, 윤지윤. 7명 중에서 방지민이 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윤지윤 한 명이라고. 동갑이기도 하고, 우리가 곰곰이 노력해보자면 윤지윤하고 방지민은 서로 되게 편하게 얘기하고 대화를 해. 쫄지마라탕 사건 있잖아. 쫄지마라탕 사건만 봐도 윤지윤하고 방지민은 서로 마음을 터놓는 친구 사이라고. 쫄지마라탕. 최정은은요? 미쳤니? 최정은도 제일 순위가 윤지윤이야. 비록 아일랜드2에서 둘이 싸우긴 했지만 최정은하고 윤지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친분이 있다고. 그러니까 방지민의 1순위도 윤지윤이고 최정은의 1순위도 윤지윤이야. 그렇게 되어 있어. 그러면 방지민하고 윤지윤은 대화를 잘해. 윤지윤하고 최정은도 대화를 잘해.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돌아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 방지민하고 윤지윤하고 최정은하고 아일랜드2 시절에 같은 방을 사용한 적이 있었어. 안 써봤는데. 나 저번에 같은 방을 사용한 적이 있었어. 그리고 3명이 그 한 방에 모였는데 정적이 흘렀다고. 어색한 기류가 흘렀다고. 기억나세요? 이거 주목해봐야 돼. 말 좀 해요. 뭐 방송에서는 뭐 트리플 J라서 서로 어색해서 뭐 말을 못한다, 뭐 셋다
내향적인 성격이라서 말을 못해서 친해지길 바라라고 했는데 그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고. 우린 이미 봤잖아. 방지민하고 윤지윤은 서로 친해. 최정원하고 윤지윤도 친해. 근데 왜 세 명이 모이면 어색할까? 방지민이랑 최정원이 안 친한 거야. 방지민이랑 최정원이 안 친하다고. 와, 나 이거 지금 우리 발견했어. 룸메 대박. 그래서 내가 새로운 조합이다. 에이티스트를 저 잠깐 봤어. 한 번도 에이티스트. 안 여러분, 써봤는데. 며칠 전에 나 에이티스트 저를 했었잖아. 한번 써봐. 이거 봤거든. 이게 첫 시작이 방지민하고 최정훈이 서로에 대해서 질문하는 시간이라고. 방지민하고 최정훈하고 같은 페어였고, 그리고 정세리하고 코코하고 페어였고, 그리고 마이, 윤지윤, 유사랑이 세 명이서 한 팀이었는데 먹으려고. 저도 안 먹었어요. 세 개의 당연하죠. 그 팀을 자신 있어요? 서로 질문하는 모습을 보면 방지민하고 최정은만 서로 존댓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방지민하고 최정은만 서로 존댓말을 사용하고 있다고. 이거 모르시면 안 돼요. 짜장떡볶이 방지민이 맞추셔야죠. 최정은을 어려워하고 있다고. 땡지민. 방지민의 표정과 그 몸짓에서 그게 느껴져. 방지민이 최정은을 어려워하고 있다. 느껴진다. 그리고 최정은도 방지민을 언니라고 부르긴 하지만 뭔가 거리감을 두는 게 보여요. 왜냐면 최정은이 윤지윤한테 하는 거랑 최정은이 방지민한테 하는 게 행동이 달라. 행동이 다르다고. 자세히 보세요 한번. 둘이 안 친해. 어떡하지? 자, 이제 어떡하지가 나오는 거야 이제. 야, 그럼 어떡하지? 그 돌아오는 앨범부터는 방지민하고 최정은이 쌍두마차로 뭔가 해줘야 되는데 둘이 안 친한 게 지금 발견된 거야. 발견된 거라고. 자세히 보라고. 에이티스트도 자세히 보라고. 출국하는 장면도 자세히 보라고. 방지민하고 최정은은 서로 눈을 안 마주쳐. 얘기를 안 좀 한다고. 주시면 안 돼요? 제 생일. 방지민이 윤지훈하고 11월 20일날 출국할 때는 서로 팔짱도 끼고 서로 눈을 보면서 웃었다고. 방지민하고 윤지훈이. 이게 되게 중요한 거 같아. 이게 대충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어떡할 거야? 대단히 큰 문제를 보여줍니다. 이거 예상치 못한 복병이. 이거 내 생각에는 더블랙 레이블도 웨이콘도 이거 모를 확률이 많아요. 모를 확률이 많다고. 여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왜냐면 내가 이거 왜 주목해서 보냐면 아일릿 때 알류넥스트가 종료하고 나서 아일릿 데뷔할 때 내가 제일 지적했던 부분이 뭐예요? 아일릿이 뜨려면 모카하고 민주를 띄워야 된다고 내가 분명히 말했었어. 그때. 모카하고 민주 위주로 가야 된다고 내가 분명히 말했었어. 근데 모카하고 민주가 안 친했어. 모카하고 민주가 서로 안 친했다고. 이거 알류넥스트 때 서로 얘기한 거야. 실토한 내용이야. 모카하고 민주가 서로 안 친하다고. 어색한 멤버로 서로를 선택한 내용이라고. 모카 보세요. 모카 원희랑만 놀잖아. 모카는 원희랑만 논다고. 다른 멤버들이랑 안 놀아. 모카는. 근데 민주는 너무 내성적이야. 요즘은 좀 모카랑 민주랑 대화를 하는 것 같긴 한데 초반에 모카랑 민주도 대화를 아예 안 했다고. 아예 안 했다고. 아예 옆에 앉질 않았어. 모카랑 민주가. 그러면 지금 이진아를 보면 과연 방지민하고 최정원은 서로에 대해서 뭐 실력이야 서로 믿겠지. 근데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이 이진아 그룹에서의 뭐 내가 1등인 하이브에서 온 1등 연습생하고 기존의 웨이콘의 1등 연습생 간의 내가 너보다 실력적으로 나은 멤버야라는 그런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존재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봤을 때 이거 이즈나가 앞으로 성공 가도를 달리려고 하면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이거 해결해야 돼. 나 이거 처음 보였어. 처음 보였다고. 그 모든 여자 걸그룹들을 보면 모든 그룹 멤버들이 다 친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다 친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모든 멤버들이 가장 친한 그룹이 딱 한 그룹 있지. 르세라핌. 르세라핌은 누가 누구랑 친하고 누가 누구랑 안 친하고 그런 게 없어. 르세라핌은 모두가 다 친해. 모두가 다 친해. 그게 보여. 여자 그룹들 보면 아이브도 그렇고 에스파도 그렇고 내가 봤을 때 서로 다 안 친해. 아이즈원도 멤버들이 서로 모두가 친한 건 아니었다고. 근데 이즈나는 내가 봤을 때 지금 방지민하고 최정훈이 선두로 나서줘야 되는데 둘이 안 친해 보인다. 이게 지금 큰 문제로 보여집니다. 큰 문제로 보여져요. 이거 어떻게든 해결해야 돼. 이거 내 눈에만 보이는 거 아니지. 여러분들도 눈치 못 채실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봤을 때. 이거 해결해줘야 돼. 해결해줘야 된다고. 방지민하고 최정원하고 어떻게든 진짜 못하겠어요. 거리낌 없는 사이로 만들어줘야 된다고. 안 그러면 대단히 그럼 뭔데요? 이진아가 방송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리고 정세비가 내가 요즘에 엠넷에서 TV 하는 거 마이 퍼스트 마마 있잖아. 이진아 편 보면은 정세비가 너무 코코랑만 붙어 있으려는 느낌이 좀 커요. 언제부턴가 코코를 좋아할 수는 있는데 코코랑 일본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당고를 사왔는데 코코랑 손을 잡고 들어오더라고. 조금 이상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조금 과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코코를 친하게 생각하고 좋아하는 것과 별개로 약간 그 이상을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제가 봤을 때. 정말로 이것도 좀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왜냐면 아일랜드 2 때 정세비가 심리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은 김민솔이었어. 김민솔. 근데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이제 김민솔도 탈락하고 하니까 정세비가 정신적으로 의지할 사람이 찾다 보니까 그 계기가 뭐였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코코가 돼버렸어요. 코코가 돼버렸다고. 약간 그냥 좋아하는 정도를 좀 넘어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집착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마이는 지금 정 붙일 데가 없어. 이진아 멤버 중에서 마이는 이제 가장 연장자라는 부담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마이 입장에서는. 게다가 유일한 같은 국적 멤버인 코코가 정세비랑 놀고 있기 때문에 너무 쉽다. 마이 입장에서는 누구한테 정을 붙일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는 생각이 좀 큽니다. 자, 여러분 이제 나를 천상계로 인정하시겠습니까? 최정점에 있는 팬 등급 최정점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시겠어요? 이 휴먼들아! 휴먼들! 네. 다음에 또 언제 또 이진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방지민하고 최정은 이거 좀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네, 이상 데이비스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今日老いた狐を狩る女狐をやれ。